마동석 난립니다. 범죄도시 브라더까지 해갖고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한국형 슈퍼히어로. 그 전성기에 진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보는 듯한. 처음에 난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죠. 거의 마동석 세상. 마블리, 마요미. 제 생각에 볼 것 같은데 마동석 세상. 마블리 열일해주세요. 뭐야? 마블리스럽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네. 본의 아니게 갑자기 빠져갖고 저 없이 아주 되게 잘 진행하셨더라고. 네, 아주 풍부하게 네. 잘 진행을 했죠. 네. 네. 제가 안심하고 앞으로 자리를 비우도록. 그러면 안 되고 저도 최대한 네, 이제 그렇죠. 지난주엔 사실 김주혁 배우가 갑자기 불의의 네네. 사고로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네. 그 일을 하느라고 제가 갑자기 이제 빠지게 됐는데 네. 오늘은 또 이승환 씨가 좀 몸이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아져서 네.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안에 좀 네. 바이러스가 좀 돌고 그래, 있어요. 이제 다시 오늘은 이제 둘이서 하지만 네. 다음 주에는 셋이서 완전체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자, 마동석 난립니다. 일단 범죄도시가 네. 처음에 난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죠. 처음에 추석 우리 빅3 할 때 네. 남한산성, 그 다음에 킹스맨, 그 다음에 I Can Speak 네. 이 세 개 달았잖아요. 범죄도시를 아예 거기서 빼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600만까지 넘어갔고 역대 청불 영화 흥행 3위까지 올라왔죠. 네,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좀 오랜만에,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역대 청불 3위로 올라가는데 그 전에 작품이 아저씨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이후에 오랜만에 보는 정말 오로지 액션 하나에 의존해서 좀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화는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특히 범죄도시 그리고 지금 막 개봉한 브라더까지 해갖고 네. 거의 마동석 세상. 그렇죠. 지금 또 브라더는 재밌는 게 네. 이거는 코믹이잖아요. 네. 액션은 거의 없고. 그렇죠. 코믹 가족극이죠. 네네. 범죄도시에서 나오는 마동석 씨 캐릭터가 한국형 슈퍼히어로라고 하면 기존의 마동석 씨한테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이미지죠. 대표적인 네. 이미지. 근데 지금 브라더는 또 다른 캐릭터고. 그래서 하여튼 두 캐릭터가 마동석이라는 배우 그리고 네. 이 마동석이 만들어낸 캐릭터의 또 쌍끌이를 형성해서 그렇죠. 끌고 가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동석 씨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마블리, 그렇죠. 마요미.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사실은 범죄도시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들죠. 아니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배우 본연이 가진 캐릭터 네. 때문이지 네. 이제 그 영화 속의 마도석을 보고 우리가 마블리 이러진 않잖아요. 범죄도시의 마도석은 그야말로 이제 등장 자체만 뒷모습만으로도 공포를 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물론 이제 본연의 어떤 친근한 그런 이미지는 있죠. 근데 브라더는 정말 마도석과 상반되는 브라더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블리와 마요미로서의 캐릭터의 매력을 이제 그야말로 대방출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영화가 현재 극장에 나란히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마동석이라는 배우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형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동석 하면은 우리가 아는 액션, 슈퍼히어로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만들게 된 네.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렇죠. 데뷔작 마동석 씨가 데뷔하게 된 게 한국 영화에 2005년 천군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데뷔작은. 영화 망했거든요. 제가 그때 영화 기자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기대작이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타임슬립물. 그러니까 남한군과 북한군이 둘이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네. 타임슬립해서 이순신이 젊은 시절 그대로 딱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뭔가 전쟁에 휘말리는 이런 내용인데 그때 마동석 씨가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그래서 막 화살을 막 팔뚝으로 맞고 그때부터 이미 약간 뭔가 인간 병기로서의 그렇죠. 가능성을 네. 보여줬군요. 슈퍼히어로의 어떤 네.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영화들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마동석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네. 언제쯤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대중적으로 좀 각인을 한 게 그 드라마, 저는 마동석 씨를 처음 보게 드라마 히트였거든요. 그 히트. 2007년도 작품이었어요. MBC 드라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형사 수사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그러니까 장르물 자체가 좀 희귀했었던 시대였는데 주인공으로 이제 강력반 팀장으로
고현정 씨가 액션에 도전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고요. 또 지금은 대스타가 된 하정우 씨가 거기에서는 약간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또 남주인공 역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 고현정 씨가 이끌고 있는 그 강력반 팀원 중에 하나로 이제 남성식이라는 캐릭터였는데 그때 왜 그 마동석이 그렇게 막 비중에 비해서 좀 인기가 많았었냐면 그 외모부터 약간 조폭 같은. 그렇죠. 조폭 아니면 강력계 형사 둘 중에 그렇죠. 하나. 네. 근데 극 중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약간 예쁜 공주님 다이어리 같은 수첩을 사용해서 여고성 감수성을 지닌,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 약간 갯모애를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상당히 보기에는 거칠고 터프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뭐 일도 뭐 강력계 형사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하지만 감성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네. 좀 짝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굉장히 소심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마블리, 마요미라고 부르는 캐릭터의 약간 원형 같은 역할을 그 히트에서 했었어요. 쭉 꾸준히 이제 작품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이제 필모그래피가 확 늘어나기 늘었어요. 시작했더라고요. 특히 영화 이웃사람을 통해서 2012년 정도에 나온 그때도 이제 본인의 약간 조폭 같은 인상을 최대한 활용한 그때 그런 문신 캐릭터였어요. 쫙 하고 네. 그 사진 보면 진짜 겁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극중 최고의 악역은 마동석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그렇게 우락부락한 누가 봐도 악역일 것 같은 그런 캐릭터가 사실은 진정한 악역을 응징하는 데 가장 큰 공을 한 그야말로 좀 카타르시스 같은 대반전을 주는 그런 역할로 대중들이 좀 많이 강렬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배우로서 연기상도 수상을 했어요. 연기상을 받았군요. 네. 그러다가 지금의 마동석 대세가 되기까지 되는 세 가지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 하나는 2015년에 나온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이거는 사실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카메오인데 카메오로서 이렇게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첫 천만 영화 아닙니까? 맞아.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트박스 사장의 모배우가 카메오 출연했는데 대단했다. 그래서 그게 마동석 씨였죠.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막판에 생각해 보면은 그 조태호, 유아인이 황정민을 엄청 두드려 패고 거기서 현장을 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막 피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마동석이 뒤에 쓱 나오더니 어이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여기 개판 쳐놓고 지금 어디가? 그때 재밌는 건 마동석이 그 얘기하고 뒤로 또 쓱 사라져. 잘 보면 그래, 잘 보면. 그러니까 베테랑에서도 마동석이 하는 방식을 보면 그런 이웃사람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한 바위 같은 존재감으로 이제 광기 어린 그런 미치광이들을 항상 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테랑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뭐 체육관 관장을 할 것 같은 사람이 아트박스 사장이라는 거. 하필 아트박스 사장이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빵 터졌었죠. 아마 본인이 아트박스 사장이라고 대사를 하면 좋을 것이다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이 대본에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본인이 이걸 이 말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아트박스 쪽에 전화를 해서 허락도 받고 사용 허가를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의 아트박스 사장님들이 다 굉장히 이미지를 높여줬다면서 이제 훈훈해했다는 그런 뒷얘기. 산업도 살렸군요. 그 이후에 마동석의 절대적인 위치를 만든 게 바로 부산행이죠. 그렇죠. 메인 주인공은 이제 공유 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공유 씨의 그 가족 부성애적인 스토리가 영화 전반부를 이렇게 끌고 가긴 하지만 사실 진정한 주연은 마동석 씨라고 할 수 있죠. 맨손으로 좀비를 때려잡는 거는 본 적이 없다. 해외 어디 뭐 워킹데드든지 좀비 드라마에서 다 총, 뭐 무슨 도끼 뭐 이런 걸로 다 검으로 사용. 그러니까 검으로 베고 막. 그래서 맨손으로 좀비를 때려잡는 그 모습을 보고 해외 관객들, 이 부산행이 칸에 갔잖아요. 해외 관객들도 기자들도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아갖고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한국형 슈퍼히어로다. 저 사람 왜 슈퍼히어로, 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슈퍼히어로 영화가 없냐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부산행이 일본에서 개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늦게 개봉을 하니까. 근데 일본에서 지금 그 마동석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 일본에서도?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은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요. 거의 공유 씨보다 오히려 마동석 씨가 더
신드롬일 정도로 지금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야말로 이제 좀 글로벌적인 그 액션 배우로서의 이미지는 글로벌적인 코드를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일본에서 만약에 한류 스타가 된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예외적인 새로운 현상입니다. 다 약간 꽃미남, 배용준 씨라든지 그렇죠. 이병헌 씨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한류 스타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동양의 액션 배우 하면은 뭐 성룡이나 이소룡처럼 왜소하지만 이제 근육질로 굉장히 좀 날쌘 액션을 구사하는 그런 캐릭터를 생각을 했는데, 뭐 마동석 씨는 뭐 서양 배우들, 그러니까 한창 뭐 따지면 본인도 약간 그 람보나 코난도 그 배우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전성기에 진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보는 듯한 볼프룬드, 네, 근육질 액션 장클로드 배우의 반담 네, 이런 계보를 이을. 그렇죠. 네. 네. 그런 배우가 갑자기 동의한 것도 한국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슈퍼히어로 이미지가 네. 이제 범죄도시까지 이어진 거고, 범죄도시에는 사실은 절대 위험에 처하지 않잖아요. 그 그렇죠. 누구도 상대가 안 돼. 그냥 한 방으로. 물론 네. 마지막에 이제 윤계상 씨와 좀 티격태격 화장실에서 격투씬 할 때 어려움에 처하긴 하지만 네. 결국은 약간 여유 있게 제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야, 저 이상하다. 저 현실에서 말이 돼? 너무 만화 같잖아. 라고. 너무 싸움을 잘하면 주인공이. 네. 그건 좀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하는데, 여기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처음 이제 뒷모습부터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등장을 했다가 한 방에 제압을 하잖아요. 요거. 그렇죠. 딱이 한 방에 완전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첫 장면에서부터 이 마도석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각인을 시켜주면서도 마동석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캐릭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범죄도시가 이분의 첫 주연작이더라고요. 원톱 주연은 이제 그렇죠. 처음인 거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필모그래피를 위해, 그러니까 필모그래피 위에서 쌓아왔던 어떤 한국형 액션 히어로로서의 모습의 어떤 완성판을 보여준 게 이제 범죄도시의 마도석.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동석 씨가 인기를 얻게 된 게, 외모는 굉장히 힘도 세고 네. 뭔가 터프하고 이럴 것 같은데, 거칠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네, 인간미가 있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반전 매력, 그렇죠.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인기를 얻은 캐릭터인데, 네. 지금은 보면은 그런 좀 외모, 힘 이쪽을 좀 더 특화한 범죄도시 그렇죠. 같은 영화가 나오는 한편, 굉장히 좀 반전 매력, 인간적인 매력, 그걸 또 특화한 코미디 장르 네. 이쪽으로도 약간 갈려지는 것 같아요. 네, 필모그래피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는 잘 안 봤는데 꽤 있더라고요. 뭐 결혼 전야라는 작품도 있고 또 네. 굿바이 싱글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굿바이 싱글 같은 경우는 뭐 네. 액션은 전혀 안 나오고, 거기서는 톱 배우 김혜수의 굉장히 스타일리스트, 네. 패셔너블하고 이제 여린 감성을 지닌, 예민한 감성을 지닌 스타일리스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브라더에서도 네, 그렇죠. 뭔가 약간 이상한 꿈을 쫓는 국사 그 학원 선생님으로 나오면서 인디아나 존스라고 막 네, 이러죠. 한국형 인디아나 존스. 네. 그러니까 마동석 씨를 보면은 뭐 우리가 뭐 근육질 액션 배우 계보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들과는 또 다른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여성적인 캐릭터도 정말 잘 어울리고 본인이 그런 거를 굉장히 영리하게 또 잘 활용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액션만 또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히어로라는 명칭을 붙여주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 그게 또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부산행에서 정유미 씨는 굉장히 좀 작고 왜소한 네. 그런 외모, 예, 굉장히 좀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강인하고 좀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는 그 정유미 씨고. 그렇죠. 정유미 씨가 한 마디 딱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견주와 대형견의 관계를 보는 듯한, 예, 그런 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굉장히 이런 근육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스러움이 극대화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흔히 말하는 어떤 폭력적인 걸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절대적으로 악을 응징할 때만 발현이 되고, 그 반대편에서 약자를 보호할 때 한없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굉장히 두툼한 네. 근육질의 몸을 개그의 요소로도 활용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브라더에서도 굉장히 빵 터지는 신이. 범죄도시에 일단 네. 야, 여기 좀
약간 말, 너희가 안 보여 라든지 브라더에서도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웠는데 네. 고개가 바닥에 안 닿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 이동희 씨가 야 머리가 안 닿는데 어떻게 자지 막 이러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옷이 뭐 이제 배려갖고 네. 동생 이동희 씨 옷을 입었는데 파란 추리닝, 네. 또 러버덕이 그려져 네. 있는. 올이 그려져 있는 네. 그냥 옷 하나를 입었을 뿐인데 그렇게 빵 터지는 장면이 그렇죠. 또 브라더에서 그 자다가 팔을 올렸는데 야 다리 치워. 다리 치우라고? 사람 얼굴에다 다리를. 그런 게 코미디 요소가 된다라는 걸 알고 또 브라더에서 잘 써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배우가 단순히 그런 액션 배우가 아니라 얼마든지 배우로서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동석 씨가 배우를 하면서 초기에는 네. 그렇게 큰 몸을 가지고 거구의 몸을 갖고 한국에서 배우를 하기 힘들 것이다.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한정돼 있다. 네. 라고 해서 주변에서 살을 빼라, 뭐 너 배우 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 몸을 활용해서 액션 쪽으로도 활용하고 개그로도 활용하고 네. 확고부동한 캐릭터를 만들어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보니까 초반에 이분이 지금보다는 좀 약간 슬림하시더라고요. 최고로 많이 뺐을 때 90kg까지 뺐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 그래서 기억상 범죄와의 전쟁에 음. 최민식 씨의 매제로 나오는데 이제 뭐 태권도 좀 했다고 이제 옆에 붙어 다니는데 어디가 네.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조폭들한테 진짜 조폭들한테 두드려 맞고 할 때는 상당히 좀 홀쭉한 모습으로 나와요. 아. 네, 그때만 해도 지금에 비해서 홀쭉한 그렇죠. 모습. 네, 그렇죠. 그래도 이 네. 보통 사람보다는 좀 약간 덩치가 있는 편인데 네, 그때만 해도 마동석 씨가 처음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끝까지 이런 장르물이 뭐 유행을 하질 않았어요. 보통 드라마에서 드라마 같은 게 많았죠. 네. 영화에서도 드라마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렇죠. 좀 멜로 이런 게 드라마에서도 대세였고. 근데 그 히트 같은 드라마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발견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범죄 스릴러라든지 이런 뭐 수사물이라든지 액션물이라든지 이런 장르물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마동석 씨가 이렇게 한국에 굉장히 인기 정상 배우가 되기까지 네,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개인사가 화제가 많이 개인사가. 됐죠.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마동석 씨는 1989년이죠. 이때 19살, 이제 고등학생 때죠. 그때 한국에서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져 갖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아, 미국에 이제 친척이 살고 있어서 네, 좀 친척의 도움을 얻어서 뭔가 새로운 재기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그냥 단순히 유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었군요. 원래 뭐 있는 집이어서 뭐 그냥 어. 이렇게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초창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무슨 트럭 운전도 하고 막노동, 접시 닦기, 바텐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다가요. 그다음에 본인이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동양인이라고 처음에 미국 갈 때는 60kg였다고 해요. 그냥 왜소한 정말 그냥 지금의 빼빼 마른 마동석이 전혀 상상이 안 가네요. 빼빼 마른 그냥 고등학생 뭐 이렇게 해서 20대 초반 이랬는데 동양인이라고 안 그래도 가서 막 열심히 사는데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받는 것 같으니까 네. 내 덩치를 키우면 얘네들이 무시 못하겠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20kg까지 그냥 불렸고요. 아, 지금의 체중을 그때 만든 거군요. 네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뭐 운동 하도 열심히 하니까 보디빌딩 이런 데도 결국 나가고 상도 받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체육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죠. 아예 이걸 전공을 삼아서. 네. 그리고 결국은 직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너가 됐죠. 그래서 뭐 UFC 전 챔피언들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유명 선수들의 트레이너까지 맡을 정도로 결국은 무시받기 싫어서 했던 운동이 이제 직업이 됐던 그 지금의 몸을 만들었던 네.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그냥 그치지 않고요. 본인이 또 영화 배우의 꿈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막 LA에 막 할리우드 이쪽에 뭐 영화 쪽 어떻게 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감독의 눈에 띄어서 한국 영화에 데뷔하게 된 게 2005년 천군이었던 거죠. 네.
저는 마동석 씨가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개인사 때문에 이제 이민 간 거는 모르고 그냥 단순히 유학파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마동석 씨 그 항상 이렇게 개인사 소개를 하는 데에서는 명문대 출신의 액션 배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굉장히 좋은 학교에 주립대학교에 체육학과 잘 그렇죠.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항상 이렇게 스펙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한 액션 배우인데 굉장히 좀 말 그대로 굉장히 고학해서 그렇죠. 막 이런 배우였으면 그렇게 학력이라는 게 어떤 반전 요소처럼 그렇게 마케팅 포인트가 됐을까? 저는 이런 씁쓸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절실한 개인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몸을 그렇게 유지하는 데에도 네. 사연이 있다고 해요. 워낙 뭐 예전에 부상을 많이 당해갖고 운동을 하면서 당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깨라든가 척추라든가 무릎 같은 게 되게 안 좋아서 네. 결국은 근육을 키워서 지탱을 해줘야지 뼈에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때는 뭐 배우를 하기 위해서 생존형 근육이군요. 그렇죠. 예. 90kg까지 줄였을 때는 몸이 네.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그만큼 뼈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100kg까지 늘려서 100kg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kg는 유지해야지 몸에 무리가 안 간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 체격은 네. 계속 유지를 하면서 뭐 배우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마동석 씨 하면은 우리는 그냥 배우, 몸으로 연기하는 배우. 약간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 알고 보면은 영화 쪽의 기획자로서도 아, 그렇죠. 상당히 네. 비상한. 안 그래도 지금 범죄도시로 굉장히 크게 기획자로서의 면모도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범죄도시가 이제 그 마동석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콘텐츠 기획회사 팀 고릴라인가요? 네네. 거기서 기획한 작품이라면서요. 예. 팀 고릴라라는 곳을 꾸려서 네. 거기서부터 영화를 기획하고 실제로 이전에 2015년인가요? 함정이라는 영화를 아, 네. 처음으로 이제 내놓았고요. 함정은 뭐 그렇게 막 뜨거운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요번 두 번째 영화 범죄도시로 빛을 본 거죠. 네. 실제로 이 감독, 연출했던 감독도 친구처럼 막역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초기부터 막 준비를 해갖고 해서 결국은 딱 터트린 거고요. 요 다음 영화들도 줄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원더풀 라이프, 그다음에 챔피언, 아, 본인의 회사에서 준비 그렇죠. 중인 네, 작품인가요? 고릴라, 팀 고릴라에 준비 중인 게 챔피언 또 팔씨름 대회 아. 챔피언의 얘기를 그럼 본인이 주연을 하시겠네요. 당연하죠. 본인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뭐 가제로 곰탱이라는 영화도 이 제목부터 뭔가 딱 오지 않아요? 뭔가 곰탱이. 네, 뭐 마블리적인 캐릭터를 좀 활용을 하겠네요. 네, 이런 영화들도 줄줄이 준비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차기작의 올해 또 대작 신과 함께도 그렇죠. 또 지금 네. 촬영이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조연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워낙 또 다작 배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게 물론 똑같은 역할만 계속 이제 재생산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작을 한 거는 이제 그동안 약간 조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좀 이해를 해준다면 지금 원톱 주연으로서의 위치를 좀 확고히 하려면 지나친 다작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점이 좀 조심스러웠다고. 왜냐하면 필모그래피가 워낙 들쭉날쭉하니까요. 사실 영화 필모를 이렇게 보면은 네. 아 이런 영화도 있었어 하는 영화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무명이고 네. 뭐 먹고 살려고 하고 본인의 이름을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작품을 가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본인이 이제 기획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작품을 좀 잘 골라서 네. 이렇게 필모를 양질의 필모그래피를 쌓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캐릭터에 대해서 그걸 더 키울 수도 있고 거기서 뭔가 또 변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또 하나 아쉬운 점이요. 그러니까 부산행에서 사실은 그 마동석에 대한 그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고 이분이 심지어는 그 화장품 광고까지 또 출연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여성 팬들도 많이 이제 이분을 지지를 했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근육질의 어떤 남성성을 극대화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게 굉장히 무해한 네네. 그런 남성성이라는 거를 여성분들이 괜히 많이 높은 점수를 준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기획한 영화 범죄도시에서
부산행의 그런 무해한 이미지가 아니라 범죄도시에서 굉장히 그 완벽한 우리 이웃을 지켜주는, 약자들을 지켜주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또 한국 알탕 영화라고 부르는 그런 작품들에서 나오고 있는 단점들도 굉장히 범죄도시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지나치게 여성들을 좀 학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뭐 룸살롱의 장면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묘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정근대적이다라고 지적을 해오고 앞으로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특히나 여성계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굉장히 희소한 남자 배우잖아요. 그런 위치를 좀 잘 알고 앞으로 기획하는 영화에서는 좀 그런 점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동석 씨가 이제 잉여사롱 이걸 보고 좀 기획을 팀고릴라나 여러 가지 이제 네. 기획을 하거나 본인이 작품을 고를 때 네. 그런 걸 좀 반영을 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 볼 것 같은데 마동석 씨가.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마동석 씨가 이제 팀 고릴라라는 네. 기획팀을 이제 만들고 활동하게 된 것도 배우는 보통 선택을 받는 직업이다. 어디 기획을 하고 감독과 그렇죠. 뭐 시나리오 작가와 해갖고 그 다음에 다 캐스팅 마지막에 이제 골라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주로 약간 활동 범위가 한정돼 있는 그런 영역인데 본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네. 본인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화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팀 고릴라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본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영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면 어떨까? 저는 그 충분히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고 보는 게 범죄도시의 이제 또 다른 미덕이라고 할 거는 이제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하지만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잘 소비되지 않았던 연기파 조연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진선규 씨라든지 네. 야, 너 일로 와봐. 어? 불안당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네네. 조연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가장 그 강렬한 신스틸러로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들도 윤계상 씨의 악역의 재발견 이런 모습들도 본인이 이제 배우로서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캐스팅에도 좀 힘을 준 게 아닌가. 그런 미덕을 좀 더 발전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니까 최근 브라더는 보면 또 여성 감독하고 같이 얘기를 그렇죠. 한 거고 또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쪽으로도 또 의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이제 좀 더 진보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우리 둘이서 마동석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훈훈하면서 또 당부의 말씀 이렇게 해주면 더 학구부동한 젊은 피가 없으니까 주로 약간 훈계, 계몽 이런 쪽으로 학구부동한 얘기가. 스타이자 좋은 배우가 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마동석 씨 잘 보셨죠? 저희는 마동석 씨를 응원하면서 네. 하여튼 이런 좀 마동석 씨가 더 큰 배우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네.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차기작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마블리 열일해 주세요. 뭐야? 마블리스럽게 엔딩도.